검찰이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1심을 수용하고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수사 과정에서 지금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이 들고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 왜 기억하지 못하냐면 닥달을 했고 유동규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기억이 없는데 그 얘기 듣고 그냥 진술을 하게 됐다라고 본인이 지금 울면서 울먹이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또 하나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대요. 가족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니, 그 사진은 또 어디서 확보한 거죠? 야 이거 저질 아닙니까? 조직폭력배 뭐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끼쳤고 네. 유동규가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3년만 살면 돼. 이거 검사들이 했던 얘기 아닐까? 강백신 플리바게닝. 예, 예. 강백신 검사가 했을 의혹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판사가 더 검찰 구형보다 높게 때립니까? 얼마나 악질이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때렸어. 그럼 이 판사 성향이 이 사람들을 봐줄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특강법상 배임은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성남에 살아서 알아요. 그때 그 대장동 아파트를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그때 7억, 8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33평 아파트를 그때도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냐 제가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2013년, 12년 요때, 14년 요때 위례 아파트는 33평이 4억 5천에 분양했는데 미달이 난 거예요. 500세대가. 미분양. 예, 네. 미분양 나서 우리 아이고. 형님이 거기 맞아요. 가가지고 맞아요. 선착순으로 분양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때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진짜. 아니 다 망하고. 4억 5천이면 33평 사는데 대장동 아파트는 6억 8천, 7억 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 아유 저거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아 그러면 이거 손해 보면은 뭐 못 건지니까 어느 정도 이익은 꼭 줘야 된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원 용지랑 결합 개발해갖고 무조건 이 개발 이 조성 원가를 할 때 이 구시가지 그런 공원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잘한 정책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업가입니까? 앞으로 돈 얼마 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이 위례에서 그런 도시개발공사랑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돈을 못 벌었대요. 맞아요. 예, 건설사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호반건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익을 지켜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건데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저는 대장동 일당들이 이런 배임 행위를 하고 유동규와 결탁해서 한 거 아주 전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장동 이 사람들이 뒤에서 못 나서니까 뭐 천화동인 이렇게 해갖고 SK그룹하고 뭔가 이렇게 자금을 동원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은행 앞세워서. 그러면 하나은행하고 SK그룹을 조사를 해야죠. 성남시가 천화동인 1호인지 김만배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다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단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8년형이면요. 적은 형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했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 검사들이 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하거나 진술 조작을 했다고 하면 이거 더 큰 문제잖아요.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항소 포기한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강백 씨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유법 유법 증거 네.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됐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도 복수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이게 위법하게 수사가 된 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국회에서 탄핵까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위법 수집한 증거, 그러니까 그 증거에 기반해서 뭐 이렇게 뭐 자백을 얻어냈다거나 뭐 네. 또는 임의성이 결여된 자백, 허위 자백 이런 자백으로 뭔가 그것만 증거가 있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 판례들이 요즘에는 엄격하게 네. 그걸 무죄 때립니다. 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공권력의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 그래서 헌법상 적법 절차 그 원칙을 네. 확실히 지키게 하겠다라는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그 뭐 범죄자가 혹여 네. 만약에 그 위법하게 압수된 뭐 증거로 사실 알고 보면 실체적 진실은 유죄일 수 있으나 검찰 너네가 자꾸 그렇게 위법하게 몰래 하거나 뭐 허위로 자백을 유도하거나 임의성 결여된 강압 수사를 해서 자백을 유도하면 네. 무죄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판례에서 보여줍니다. 음. 근데 그 부분은 자기가 불리한 건 쏙 빼고 네. 그 지금 뭐 이런 수사가 다 적법한 것처럼 마치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개발건 얘기했는데 강백신이 오늘 아침에 막 얘기하고 이제 그 뭐 야당에서 세게 얘기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니네가 항소를 안 해서 뭐 추징이 안 될 수 있다. 그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 몇천억이 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형법적으로 그 이익을 본 사람은 뭐 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성남도시공사가 손해를 본 게 입증이 안 되면은 그거는 항소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민법상 민사상으로 이거는 충분히 부당이득이나 뭐 불법행위로 반환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증명의 정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도 쏙 빼고 뭐 그 항소 못해서 추징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대국민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변호사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 서대문구 지역구를 두고 의정 활동하고 있는 김동화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동화 의원께. 지금 김동화 의원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아직 안 받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아닌가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화를 왜 안 받으시지? 네. 네, 아니면 팀장님 전화번호를 줘보세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제가 항반하게 해볼게요. 맞는데 그러면 전화번호는 맞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좀 이따 그럼 전화가 올 겁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진술 조작이 있었거나 또는 이게 또는 강압에 의한 수사라고 하면 검사들이 반성하고 이렇게 어쨌든 중형이 나왔잖아요. 네. 원래 구형량보다 절반 2분의 1보다 많은 형량이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백신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또 하나는 항소를 안 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잖아요. 네. 법리적 판단을 지금 아까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봐서 이게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더 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안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예, 사법권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네. 다른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질게 뻔한 사건을 뭐하러 또 하냐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뭐 그러니까 그 법리상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그 보면은 당시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뭐 유사 사업이나 뭐 그런 뭐 이익률 예상 분양가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걸 다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서 네. 정말 그런 행위가 뭐 없었다면 그러면은 정말 손해가 얼마인가.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형법적으로 그게 되는 거는. 그래서 특경가법은 인정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그냥 업무상 배임에서 최대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추징은 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 그런 민사적으로 감정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증명을 다른 식으로 해서 이거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익 본 사람이 확실히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걔네들이. 네. 그러면 이게 성남도시공사가 그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냥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네. 그런 식으로 환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네. 강백신 검사가 과거 이제 대장동 수사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그러니까 뭐 조작이든 아니면 강압이든 이런 수사를 했다고는 의혹도 있고,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 불투명하게 사용한 문제도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검사로서의 어떤 자세가 잘못돼 있는 이런 사람이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척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김용 전 부원장 사건 관련해서도 네. 2014년에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 3억의 뇌물 관련해서 남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유동규한테 줬지 김용 전 부원장한테 그 돈이 넘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는데 네. 검찰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이 1심, 2심 유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최종심이 남았는데 이거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아니 이 지금 재판정에서 이것은 김용한테 준 뇌물이 아니라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 뇌물이다. 이렇게 그냥 판시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법부도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아닙니까? 맞아요. 이 친윤 검사들? 저는 이 사람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자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고 내란 세력을 축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검사들 바뀌었습니까? 지금 또다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재명 정부 탄생 이후로도 5개월 동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친윤 검사들 인적 청산 못하면 우리 또 당합니다. 이 자들 가만히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제2의 사법 쿠데타, 제3의 사법 쿠데타 할 이 당사자들 반드시 다 속아내야 된다. 인적 청산해야 된다. 제도 개선도 중요한데 인적 청산 없이 제도 개선은 공연불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국에 강압과 회유로 만들어진 진술,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했고 지금까지 진행이 왔어요. 그게 이제 남욱 변호사의 어떤 고백이랄까요? 양심 고백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고 거기는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면서 이번 이 그 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외압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물론 강백신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거 너무 막 이 뭐랄까 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수세에 몰리니까 네. 뭐 가장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전략을 쓴 거죠. 네. 자기가 먼저 이렇게 때린 겁니다. 자기의 뭐 수사나 네.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고 뭐 맞는 정당성이 있는데 그 항소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 정치적 외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갑자기 이걸 프레임을 그렇게 오늘 만든 겁니다. 이게 뭐 만약 그 뭔가 정치적으로 외압에 의한 뭐 표현도 항소 포기라고 자기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전선이 그어져가지고 갑자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네. 이걸 유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로운 검사가 된 거죠, 자기는. 자기는 이렇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아까 몇 번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정편에서 이제 제가 방송할 때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걸 시비를 걸더라고. 아까 이제 민법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재판은 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경제 범죄 사범 요 부분에 대한 처벌은 안 했고 형법에 의해 처벌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왜 민법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형법에서 그걸 따지지 않는 것인지, 그게 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지, 왜 무죄가 나오는지 그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 판결을 보면은 이제 그 검찰이 네. 특경법상 배임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5억까지 만약에 손해가 입증이 입증이 되면 네. 형량이 여기서 손해를 받은 측은 청남 도시개발공사. 개발공사. 네. 네. 그리고 그 50억 이상이 인정이 되면 네. 정말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이게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거는 도저히 손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배임이라는 게 네. 배임죄가 어떤 배신 행위로 인해서 네. 그 이익을 얻고 근데 손해를
가해야 그 두 개가 그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익은 얻고 손해를 가해야 예, 그리고 그래야 성립이 되는 예, 거죠. 네. 이득액과 손해액이 그러니까 네. 손해 결국에 그보다 이익액보다 대체로 손해액이 작게 추정이 되니까 아, 이익보다는. 예, 그리고 그 네네. 인과관계가 다 인정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특경가법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 그 형법상 좀 네. 물러난 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네. 손해액을 입증은 못해도 아.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 인식해도 그건 처벌이 가능하군요. 네 오. 유죄가 가능하니까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왜 입증을 못하는지 판결문을 봤더니 네네. 아까 계속 나온 거예요. 판결문에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불확정적인 미래 이익이라 아 그게 예. 불확정적인 미래 이익이라. 예, 민간 업자들이 얻은 이익이 미래 주택 가격 상승, 뭐 용적률 변동, 분양 성공 등 불확실적인 요소가 이미 있었는데 이거를 공사에 모두 확정적 손해로 볼 수가 없다. 아까 김주호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네. 이걸 공사의 손해로 완전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 만약에 그런 계약이 없었더라면 네. 이것보다 분명히 100% 확실하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니 결론적으로 뭐 몇천억이 손해다라는 네.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계량경제학 박사로 네네. 대학의 논문이 아, 그겁니다. 그러시군요. 미래의 경기 변동, 뭐 경기 네네. 예측하는 건데 네. 과거의 데이터로 하게 되면 피팅이 잘 돼요. 대충 맞아요. 근데 미래에는 갑자기 제가 만든 모델로 네. 그 다음 해를 예측했을 때 실제 다음 해가 됐을 때 잘 안 맞습니다. 실제 확률적으로 이걸 100% 어떻게 그게 손해액을 만약에 네. 계약을 확정적으로 뭐 1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네. 5천억만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특경가법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어떤 이익 이 부분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가법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상 배임죄에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 네네. 그래서 뭐 이걸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가중해 놨는데 네네네. 그때 특경가법이 확실하게 적용되려면 손해액이 다 인과관계로 입증이 그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법으로만 처벌을 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